안녕하세요. 나라사연 우리사연 튜브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중국에서 온 한 엔지니어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의 이야기인데요. 자부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된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리웨이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의 엔지니어 리웨이입니다. 리웨이는 중국에서도 잘 알려진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제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국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리웨이는 종종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그들의 배터리 기술은 이미 한참 뒤처져 있어. 이제 중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이런 말이 그저 허세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를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급성장하고 있었고 세계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웨이는 자신이 그 성장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기술을 다룬다고 자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가장 앞서 있어.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우리 상대가 안 되지. 리웨이는 특히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과 일본의 기술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그들을 넘어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이 이미 오래전에 정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웨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로 세계 시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었고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역시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따라잡겠어? 그는 자신이 속한 회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자신 또한 그 성장의 일원이자 주역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리웨이에게 한국으로의 파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웨이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가야 하죠?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다고요? 그는 한국이 더 이상 중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미 그들보다 앞서 있는데 내가 거기서 뭘 배우겠어? 그러나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야.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내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리웨이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어쨌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좋아, 가서 내가 얼마나 우수한지 보여주고 돌아오겠어. 리웨이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공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공장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중국에 비하면 기술적으로 뒤떨어졌을 테니까. 그러나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공장은 첨단 자동화 설비와 최신식 로봇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작업 환경은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은 자동화되어 있었고 수백 개의 센서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공장이라고. 믿을 수 없어.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겠지. 기술적인 수준은 우리가 훨씬 앞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웨이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자동화 수준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 품질 관리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리웨이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리웨이는 한국 팀과 함께 배터리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리웨이가 과거에 해결하는 데 며칠이나 걸렸던 복잡한 과제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한국팀이 얼마나 헤맬지 두고 보자. 하지만 그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리웨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리웨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한국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배우죠. 그 순간 리웨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차이는 자원이나 설비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요. 리웨이는 충격을 받은 상태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최신식 설비나 효율적인 공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단순히 업무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전기차 산업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기술을 개선하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리웨이는 과거 자신이 해결했던 문제를 떠올리며 한국 팀의 접근 방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는 중국 공장에서 종종 기술적 문제를 관행적으로 해결했던 반면 한국 팀은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동안 나는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리웨이는 점점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부심이 얼마나 한정적인 시야를 만들어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며칠 더 일하면서 리웨이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공장은 모든 공정을 철저히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과거에 일했던 중국 공장에서는 엔지니어의 경험과 직감이 큰 역할을 했지만 한국 공장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한국 팀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직접 보며 감탄했습니다. 모든 결정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 한국 공장은 단순히 현재의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개선 가능한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심지어 잘 작동하는 공정조차도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끊임없이 실험했습니다. 리웨이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잘 작동하는 시스템인데 왜 계속 바꾸려고 하죠? 한국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완벽함이 내일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발전해야 하니까요. 한국 공장의 또 다른 강점은 팀워크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모두가 문제 해결 과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한국 팀의 협업 방식을 보고 자신이 속했던 중국 공장의 위계적 문화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린 분위기를 왜 만들지 못했을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던 날 리웨이는 한국 팀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곳에 와서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 기술력,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경험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실천하겠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리웨이의 진심 어린 태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리웨이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 자신이 배운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한국 공장에서 경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열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그의 이야기를 의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리웨이는 직접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며 결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는 배터리 생산 공정에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적용해 생산 효율성을 15%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팀원들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주저했지만 점차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중 몇 가지는 실제로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리웨이는 이제 더 이상 자국의 기술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은 개방성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시야를 넓혀줬어.
우리가 더 발전하려면 다른 나라의 강점도 받아들여야 해. 그는 자신만의 작은 변화를 팀과 회사에 전파하며 더 나아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갇혀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웨이의 이야기처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과 열린 자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의 편견을 돌아보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